옛날 옛적 푸른 산맥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한국의 작은 마을 화천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치 하늘을 담은 듯한 푸른 색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곳에 신이 내려온다고 믿었다. 화천 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는 빛나는 물고기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뜨는 밤 호수 가운데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물고기가 춤추듯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 물고기를 본 사람은 평생 행운과 행복이 따르게 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해 호수를 찾곤 했다. 이 마을에 은채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종종 화천 호수에 혼자 앉아 호수와 주변 풍경을 그리곤 했다. 어느 여름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름달을 구경하러 간 은채는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멀리 호수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물고기였다. 은채는 그 광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물고기와의 만남을 그림으로 담아내기 위해 날마다 호수에 나가 새로운 작품을 그렸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림 속에서만 그 물고기의 빛이 좀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듯했다. 마치 그녀의 그림 속에서 물고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은채는 그녀의 그림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은채에게 그 빛의 비결을 물었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저 마음을 담아 주변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전부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그림이 행운을 부른다고 믿게 되었고 은채의 그림은 마을의 보물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보름달이 뜬 밤 은채는 또다시 호수로 나갔다. 이번엔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호수에 물고기가 실제로 은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 물고기는 사람의 말처럼 속삭였다. 이 호수의 빛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빛이다. 너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과 그 너머를 담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물고기는 은채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다시 호수 깊숙이 사라졌다. 은채는 그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그 후로도 은채의 그림은 마을에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은채는 마을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화천 호수와 마을 그리고 빛나는 물고기와 소녀에 이어진 이야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 사람들은 은채의 전설을 되새기며 호수에서 다시 한번 그 빛과 행복을 찾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의 깊은 산골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맑은 시냇물과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용의 숲이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 마을의 가장 윗자리에 한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용과 나무꾼의 이야기였다. 옛날 영암 지역의 한 마을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별이었다. 한별은 가족을 잃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 숲에서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매일 나무를 하러 가던 곳 바로 용의 숲에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은 매년 음력 초하루 밤마다 숲에 용이 내려와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용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어느 날 한별은 깊은 숲속에서 목이 곧 떨어질 것 같은 나무를 발견했다. 그는 나무가 무너지기 전에 안전하게 도끼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한별은 나무 사이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호련히 숲 가운데는 번쩍이는 섬광이 일더니 그곳에서 웅장한 용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큰 비늘로 덮인 몸은 마치 별빛을 반사하듯 빛나고 있었다. 한별은 숨을 꾹 참고 용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용은 한동안 숲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바위돌에 자리 잡고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 모습에서 평화로움과 권위가 동시에 느껴졌다. 한별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용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였지만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 연이 따르는 일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별은 용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용은 잠시 후 한별의 숨결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다. 숲속에 누구 있느냐?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움에 떨던 한별은 용기 내어 숲 밖으로 나왔다. 존경하는 용이시여, 저는 나무꾼 한별이라고 합니다. 이 숲에서 나무를 하던 중 경외하는 용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어째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지? 한별은 집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마을에 가족이 없으며 나무를 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별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의 용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용은 한별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너의 솔직함과 선한 마음씨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한별은 잠시 망설였다. 오랫동안 바랐던 소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숲과 마을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별은 가장 간절한 바람을 용에게 전달했다. 용은 미소를 지었다. 내 소원은 나로 하여금 이 마을을 지키고 보살피게 하였다. 그 덕분에 이 숲과 마을은 오래도록 내려갈 것이다. 용의 말이 끝나자마자 섬광이 다시 번쩍였고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졌다. 한별은 집으로 돌아와 그날의 일을 기억 속에 깊게 새겼다. 그 이후로 영암의 마을은 항상 부유하고 평화롭게 되었다고 한다. 청렴한 숲은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여유와 평온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임실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평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마법의 샘이었습니다. 임실 마을에서 소문난 이 샘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품고 있었으며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치유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샘의 물은 또한 가축에게도 신비로운 영향을 미쳐 이 물을 마신 소들이 내는 우유는 특별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 왔으며 그 치즈는 임실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실의 하늘을 어둡게 갑자기 구름이 덮쳤고 땅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의 지혜롭고 오래된 촌장은 이 현상이 마법의 샘과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이 현상의 원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촌장의 지휘 아래 김수라는 용감하고 총명한 청년과 그의 친구들은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샘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른 끝에 오래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은 마을의 전설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존재 치즈정령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숲김은 입구에 새겨진 고대의 문양과 소용돌이치는 빛을 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그들은 잠자고 있는 치즈정령을 깨웠고 정령은 곧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말을 했습니다. 정령은 마법의 샘이 오랫동안 사용되며 그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과 샘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령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모으기 위해 임실 전역에서 자라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도록 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수와 그의 친구들은 온 마을을 뒤져 가장 아름다운 꽃 임실의 백합을 찾아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백합의 향기는 정령을 깨우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었고 마법의 샘은 새로운 생명으로 충전되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노력 덕분에 임실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았고 마법의 샘은 강력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임실의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그들의 치즈는 더욱 맛을 더해 멀리서도 손님들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실의 사람들은 치즈 정령과 함께 마법의 샘을 돌보며 그 전설을 세대를 넘어 자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실은 치즈 마을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고 세계의 여러 곳에서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별빛 호수라 부르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호수 주위의 나무들이 푸르게 반짝이며 물 위를 덮었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호수 위로 내려앉은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호수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매년 한 번 호수에 별이 떨어지는 그날 밤에만 호수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월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수찬이는 늘 호수의 전설을 믿고 언젠가 자신도 그 특별한 날의 신비를 경험하겠다는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수찬이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틈틈이 산길을 오르고 별빛 호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수많은 별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마저 휘황찬란하게 은은한 빛을 뿌리는 그날 수찬이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별 하나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고 호수는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그의 눈앞에서 신비로운 현상을 펼쳤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수찬의 가슴 속 깊은 소망이 물결처럼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그의 마음을 속삭이듯 잔잔한 물결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호수는 물었습니다. 수찬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호수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수가 그의 소망을 품고 부드러운 파동을 일으키자 호수의 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그 소망을 하늘 끝까지 전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월 마을과 별빛 호수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별빛 호수를 찾았고 그들도 모두 수찬이 느꼈던 그 기묘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월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별빛 호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하늘의 별들은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호수를 찾아와 그만의 꿈과 희망을 속삭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영월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호수를 찾는 누구나 별들의 소망을 빌며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